21대 국회 여야의 상생과 협력을 기원하는 칭찬 마이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네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 직접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성품이 참 훌륭하세요. 인격이 훌륭하세요. 인자하고 소탈하고 또 인간적이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열려있고 언제나 늘 나라에 도움되는 일,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더 고민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좀 배우고 본받고 싶은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네, 야당 의원이자 후배인 조혜진 의원의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아갖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 좀 손이 오그라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우리 후배 의원들도 다른 동료 의원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을 맡으신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본소득이 왜 우리 사회에 도입돼야 하는지 이유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그런 산업계에는 성장이 있지만 노동이 없습니다. 네. 노동이 없다고 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노동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 노동 없는, 고용 없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책임지는 그러한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그냥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현금을 살포하는 그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아닌 거는 지난번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단지 그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선순환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경제혁신의 마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께서 이제 칭찬 마이크를 다음 주자에게 넘기셔야 하는데요. 어느 의원 생각하셨나요? 저랑 같이 그 기획재정에서 일하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님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용해인 의원님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젊은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등원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준비가 안 된 의원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저는 청년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20대 때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한번 출마시도 했었고 그 알바연대에서도 기획 또는 실무 활동도 했었고 또 세월호 참사 때 침묵 시위도 기획했었고 그리고 기본소득연대라는 그런 청년 조직을 만들어 갖고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그들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해온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라고 해서 좀 그렇긴데 의원입니다. 네, 의원이고 저하고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 선거 때 기본소득연대 대표로서 만났고 그걸 의논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위원장이고 우리 또 박람회 추진함에 있어서는 또 우리 용해인 의원님이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특별한 칭찬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공격과 비판을 받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계속 이런 소신 있는 의견들을 지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한 소신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사실은. 상식을 특별한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끔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특별한 소신이라기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대표하는 국민들, 야당이 대표하는 계층들, 그런 세대들, 그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SNS에다가 공피고화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누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면 나를 먼저 한번 둘러봐 갖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고들. 역지사지 해갖고 서로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고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협치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 일부에서는 무슨 야당하고 협치하느냐, 야당인들 반대만 하는데, 근데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서 그걸 또 반영해갖고 정책의 빈틈이 없게 만드는 게 또 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어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의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해서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가 타협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의원의 소신 있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칭찬 마이크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찾아갑니다.